그래서 저희는 스피드 스케이팅장 중심에 있는 회색 네트 있잖아요. 거기서 쭉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서 진짜 관람을 자유롭게 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 여러분, 저한테 이제 사인 받으실 분이랑 사진 찍으실 분들은 여기 뒤로 줄을 서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날의 한 선수가 도핑 받기 싫다고 도핑실 문을 발로 쾅 이렇게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약했나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디어스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소속 도핑팀 영어 통역 부문 샤프롱으로서 일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풀어볼 내용이 많으니 서로는 빨리 줄이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무하기 전에 처음으로 받았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로스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로스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 출근날을 알려주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나 2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 제가 각 다 달라요. 유도리 있게 시간표를 짜놨기 때문에 야근을 하면 그 다음날 오프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휴문 날에는 보통 도핑팀 사람들과 함께 올림픽 파크를 구경하거나 다른 종목 경기 응원을 가거나 강릉 맛집을 다니거나 스키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도핑팀에 그러면 출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걸어서 가면 된다? 삐빅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는 저희 숙소까지 버스가 와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서 스피드 스케이팅장 앞까지 데려다 주세요, 기사님께서.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장 앞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보안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제 얼굴과 성별, 소속, 국가, 소속팀에 대한 정보가 떠요. 이 보안 검사는 올림픽 내내 유독 진짜 많이 보았고 아무래도 국제적인 대회이다 보니까 테러와 같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물과 립스틱, 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몇 미리 이상은 반입이 금지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크인 센터 및 운영 인력 출입구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체크인 센터는 출근 후 가장 먼저 들려야 하는 곳인데요. 보안 검사를 철저히 받은 후 자원봉사자들은 체크인 센터에 가서 체크인을 하게 돼요. 이때도 꼭 필요한 게 바로 아이디 카드랍니다. 이거를 놓고 오면 못 들어가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출석 체크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원봉사 기록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체크인을 하고 나니까 프론트에서 기념 핫팩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매일매일 지급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기념품 차원으로 첫째 날만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제가 근무했던 스피드 스케이팅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이 사진은 올림픽 파크에서 바라본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었어요. 무척 크고 웅장하지만 내부 시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잡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다 새 시설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 파노라마 샷이에요. 관중석에서 바라본 스케이팅장 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고 쾌적했어요. 그리고 경기장 특유의 냄새가 좀 났었는데 그것 또한 기분이 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경기가 없을 때는 늘 팝송 같은 걸 틀어놔서 우리 선수들이 즐거운 훈련을 돕기도 하고 저와 같은 운영 인력들이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뿜뿜 해주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인의 축제구나 라는 것을 이런 사소한 데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평창올림픽의 빙질이 엄청 좋았던 걸로 유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도 빙판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만약에 비단이 링크장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빙질에 대해 아는 건 잘 없지만 너무너무 좋았던 게 딱 티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도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많이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기장 내부 숙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나마 경기장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대 선수분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집중해서 훈련에 임하는 모습에 조용히 관람하다가 후다닥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도핑팀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프롱, 두 번째는 영어 통역인데 이거는 저랑 또 다른 친구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지기,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론트 확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갑자기 웬 문지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 가능하게끔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샤프롱 역할입니다. 샤프롱이 우선 도핑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중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샤프롱은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직후에 바로 따라가서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따라가서 붙은 다음에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동의서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때 도핑 테스트지에는 간단한 성별 그리고 이름, 선수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가끔 영어를 좀 어려워하시는 선수분들도 계셨는데 충분히 좀 적기 쉬운 리스트밖에 없고 많이들 도핑 테스트를 이미 해보신 분들이 다 대부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피드 스케이팅장 중심에 있는 회색 매트 있잖아요. 거기서 쭉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하다가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후 바로 따라가서 그 테스트를 받아내고 그분들을 바로 이제 도핑실까지 이동하는 거를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서 진짜 관람을 자유롭게 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스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느라 도핑실까지 데려오기가 번거로운 경우가 조금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스타 선수는 괜히 스타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인성까지 철저히 겸비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가지고 그분들은 저와 같은 도핑팀 샤프론 분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진짜 감동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런 스타 선수들 옆에 있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도핑실 가기 전까지 제가 다 따라다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믹스트존 갔다가 기자회견장 갔다가 선수들 훈련하는 훈련실 갔다가 아니면 나라별 락커도 한번 들려볼 수 있고 정말 이점이 많아서 이 부분에서 저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샤프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필요에 따라 선수들을 좀 빠르게 이동시켜야 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서 무전기를 통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역입니다. 저는 도핑팀 내에서도 2명만 맡았던 역할인 영어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도핑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어와 한국어 통역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도핑이라는 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도핑팀 내부에 계신 저희 같은 자원봉사자분들 말고 그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한국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저희 스피드 스케이팅장에는 카자흐스탄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어를 또 원활하게 잘 하셨고 오는 선수분들도 영어를 웬만큼은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사실 영어 통역을 크게 할 일은 없었지만 간간히 이제 도움을 청하시면 그때 좀 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지기 역할이에요. 이게 진짜 뭘까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되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도핑실은 무엇보다도 철통 보안이 생명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면 도핑실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특히 몇몇 외신 기자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요구들을 친절하게 이렇게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바깥의 상황을 안에도 유도리 있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핑실과 관련된 외부의 사항은 일차적으로 여기 문지기 역할 하시는 분 선에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돌려보내기만 해야 되고 안에 도핑실 안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막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밌는 걸 못 보고 혼자 쓸쓸하게 밖에 서 있어야 되니까 그거 외롭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 하시겠는데 코어 역할을 하는 도핑실 앞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과 스몰톡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다면 대기를 하고 있는 다른 선수나 코치나 그런 기자분들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추억을 또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론트 역할입니다. 프론트에서 선수의 신원을 조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명은 선수나 관계자의 AD카드를 조회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들의 신원과 출입 시간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도핑실은 특히 이곳에 누가 왔다 갔는지에 대해 적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핑실에 들어오는 모든 선수들과 간단하게 스몰톡을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 한 번 붙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라도 붙여보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어 통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일들은 서로 다 로테이션 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문지기만 쭉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돌아간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진상 선수라는 분을 본 적이 없긴 한데 어느 나라인지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나라의 한 선수가 도핑 받기 싫다고 도핑실 문을 발로 쾅 이렇게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약했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문을 발로 차고 그랬는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도핑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선수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은 또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 중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우리나라의 스타 선수분들께서 도핑 대상자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사진 요청을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모든 선수들이 다 너무 친절하게 사진과 사인 요청에 응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했던 부분은 자원봉사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선수라면 나는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했고 세심한 배려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특히 생각나는 선수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일단 맨 처음은 이승훈 선수님이에요. 이승훈 선수 같은 경우는 도핑실에 들어오기 전에도 워낙 스타 선수라서 세 걸음 걸으며 한 번꼴로 사인 요청이랑 사진 요청이 진짜 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핑실에 도저히 못 올 지경이라서 정말 아쉽게도 중간에 커트를 한번 해야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제 도핑실에 들어가면 다른 선수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도핑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갑자기 이승훈 선수님이 자 여러분 저한테 이제 사인 받으실 분이랑 사진 찍으실 분들은 여기 뒤로 줄을 서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우리 다 우르르 줄 선 다음에 사인 받고 그 사진까지 찍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선수가 이상화 선수랑 고다이라 선수예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도 두 분의 우정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특히 이상화 선수는 그 포스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흔쾌히 사진 요청이랑 사인을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고다이라 선수는 화면에서도 진짜 좀 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진짜 착하세요. 뭐 저는 몇 마디 안 나눠보긴 했지만 진짜 친절한 일본인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사인 같은 것도 아 여기다가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여쭤봐 주시고 그것도 또 한국어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진짜 감동 먹었습니다. 그 밖에도 김민석 선수, 차민규 선수, 정재원 선수, 김현영 선수, 김태현 선수, 김보름 선수, 호바르 로렌첸 선수, 주영준 선수, 그리고 대표팀 감독님이었던 밥대용 감독님까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흔쾌하게 요청에 응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조금 롱텀으로 설명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올림픽과 도핑팀 자원봉사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도핑팀 일이 제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재밌고 폭넓은 경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친구라 가지고 비밀로 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비밀로 하면 뭐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남은 경기 우리 선수들 정말 화이팅이고요.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올림픽 문화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한번 논란이 된 우리 MBTI의 I 성향을 갖고 계신 곽윤기 선수님의 인싸 배지 이런 핀 배지와 관련된 문화나 제가 오픈 날에는 올림픽 파크에 가서 놀았다고 했는데 그 올림픽 파크도 진짜 신세계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올림픽 파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진행되는 링크장에서의 클럽 파티가 있거든요. 믿기지 않죠? 클럽 파티 관련된 것들에 대한 썰을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